네, 네. 뭐 반부패대도 아니라고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그 민주당의 그 김남국하고 김용민 있잖아요. 네, 네. 거기 그 의원들이랑 한바탕 좀 이렇게 티키타카 하더니 잠잠해졌어요. 네. 그리고 이상호 고발뉴스. 네. 그리고 김어준이 잠깐 물더니 심지어 이상호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싸이 있잖아요. 싸이. 네. 싸이한테 미안해서라도 네. 이준석 반드시 대입시킨다. 이럴 네. 정도로 네. 네. 집요하게 파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시민단체 고발 딱 들어가고 나서 멈췄어요. 예. 재입 때는 38살인가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준석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밖에 안 되는데 네. 어떤 28살짜리가 이제 그렇게 허세 부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거 접대받은 비용은 돌려달라. 그거는 우리가 대납한 거다. 그러니까 돈을 내놔라라고 네. 요구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정 이사님이 그렇게 하신지 몰랐다. 네. 그렇게 돈 내신지 몰랐다. 정말 몰랐다. 막 네. 이러면서 네. 정말 이렇게 막 봐달라는 식의 대화를 한 게 19분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봐달라? 예. 근데 자세한 또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경찰에 제출됐겠죠? 그냥. 예. 그러니까 그게 제출돼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했습니까? 제출했다. 2021년에 가세연 방송 이후에 뭐 통화하고 김철근, 김영기 변호사 뭐 이거랑은 아예 다른 오염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뭔가 긴장 타기 전에 통화한 녹음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 제출장이 지금 중요한 사건에 그 참고인의 지금 변호를 맡으셨어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이제 대표 복역 중인데 지금 가장 관심 집중되는 거는 내일 이제 오전 9시에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어저께 접견을 하셨는데요. 그 김성진 대표가 어제 접견하면서 내일 조사 어떻게 받겠다 하셨는지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네. 일단은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받는 게 아니고 서울구치소로 서울청에서 수사 접견을 오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오전 오후 이렇게 접견실 다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 중요 포인트는 2013년 7월 11일자 그리고 8월 15일자 이준석 그 성접대 관련한 해당 일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또 이제 배나사에 기부했던 그 후원 물품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뭐 증거인멸에 관한 부분은 장이사와 관련된 것이라서 김성진 대표가 잘 모르고, 뭐 그 외에 이제 또 송영길 쪽 고발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송영길 쪽 고발된 된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건 고발은 아니지만 별건으로 고발돼서 반부패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이준석 병역법 위반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그 이준석 병역법 관련해서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멘토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증거도 저한테 이제 전달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송영길도 나오고 병역법도 나오고 굉장히 지금 주목을 끄는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장 이제 관심을 모으는 거는 이른바 성접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김성진 대표가 어제 얘기 나누시면서 김성진 대표가 나름의 증거들을 지금 준비했습니까? 일단 아이카이스트는 꽤 규모가 큰 대전의 카이스트의 첫 자회사, 카이스트가 출자한 첫 자회사였고, 대전의 세수를 꽤나 이렇게 주던 몇 년 동안 건실하게 유지되던 벤처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동네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그 그룹웨어가 있었어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대표의 일정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비서진들하고 대표하고 공유되는 그룹웨어 관리 프로그램에 대표의 일정이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룹웨어 프로그램에 일정 입력? 네네. 그것을 이제 일단 김성진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접견하고 나서 고발장의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밖에 예전 직원들이나 가족들 통해서 이제 자료 받아놨던 걸 가지고 그룹웨어 통해서 기존 일정표하고 또 뭐 돈 나간 내역들 그리고 남아있는 뭐 문자 메시지나 사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뭐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진은 그러면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하고 이른바 소위 룸사롱에서 뭐 술 마시고 접대했다. 그리고 이제 호텔에 성접대를 해서 호텔에 들어갔다. 뭐 이런 주장인데 그와 관련된 사진과 물증이 있습니까? 뭐 보통 이렇게 접대라는 게 사실은 회사에서 뭐
불법적인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당연히 회사에서 후원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선물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네. 접대라고 하는 건 불법적인 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증거를 남기진 않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이준석이 접대를 받고 난 다음에 네. 뭐 EBS 부사장을 만났다거나, 예. 뭐 회사를 방문해서 함께 회의를 하는 사진을 찍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 일정에 관계된 사진들, 네. 네, 일정에 관계된 메시지를 나눈 것들, 네. 네, 그런 그리고 것들 앞뒤로. 네네. 네. 그리고 일정이 지금 그 그룹웨어 프로그램에 있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정이 어떻게 쓰여져 있었습니까? 뭐. 네. 네, 일정이 7월 11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7월 11일 같은 경우는 오후에 예를 들면 그 의전팀이 이준석 위원을 이준석 위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준석 위원을 대전역으로 데리러 갑니다. 네네. 그 모시러 나가는 거죠, 의전팀이. 네. 모시러 나가서 그 태우고 아이카이스트 회사로 데리고 와서 뭐 회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한 다음에 저녁을 먹고 계룡 스파텔 국군 요양소 인근에 있는 룸사롱으로 갑니다. 계룡 스파텔이란 곳입니까? 네. 네, 계룡 스파텔이 이제 대전에 있는 국군 요양소거든요. 그 근처에. 네네. 네, 그 근처가 이제 그 온천 관광단지, 네네. 유흥업소들이 많은 곳이에요. 뭐 예를 들어 유흥업소 이름 같은 것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뭐 공개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이름은 적혀 있지 않는데 위치 적혀 있고요. 무슨 주소가? 네. 네, 그리고 장의사하고 그리고 김 대표하고 진술이 일치해서 어디인지 제가 사진도 다 따놨어요. 그 업소. 지금도 영업하고 있는 곳인가요? 영업은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오래 영업하는 곳이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곳이 2층이거든요. 특별한 게. 네. 2층이어서 딱 한 군데로 압축이 돼요. 그리고 어제 제가 확인했어요. 장의사한테 그 김성진 대표 접견을 하고 나와가지고 장의사한테 여기가 거기 맞냐라고 사진 찍어서 확인을 했거든요. 대전이기 때문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네네. 그래서 맞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2층에 갔다가 7월 11일에는 그 업소가 이제 통상적으로 연결된 모텔이 있대요. 네, 그 업주들이 이제 마담하고 이렇게 해서 웨이터랑 마담이 2차를 연결해주는 모텔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이준석을 2차로 연결을 해줬고 그 비용을 대납을 한 거예요. 첫 번째, 7월 11일에는. 그리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두 번째는 8월 15일인데 이때가 광복절이에요. 광복절인데 이 방송이 나가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마도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장의사나 그 김덕 대표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2013년 8월 15일 통상적으로 8.15 광복절에 룸사롱이 영업을 안 한대요. 네, 그럴 거예요. 네, 룸사롱은 뭐 저는 잘 몰랐는데 국룰이래요. 현충이라고 광복절을 쉰다고 합니다. 쉬어야 그때 되겠죠. 영업을 하면 그때 영업을 하면 업주들 살려서 욕을 먹는데요. 그건 정말 당연히 그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국자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8.15에 이 친구가 대전에 내려왔는데 그날도 일정이 어떻게 됐냐면 8월 15일에도 보니까 대전에 내려왔고 회사 방문을 아예 안 했어요. 그때도. 대전에서 대전역에 픽업을 가서 방문은 안 했고 숙박만 했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숙박을 하기 전에 대전역에서 픽업을 해서 유성에 있는 김 대표의 집에 데리고 갔어요. 먼저. 몇 시에 대전에 도착한 걸로 나옵니까? 이때도 오후에 도착했어요. 오후에. 도착해서 데리고 집에 가서 그러니까 김 대표 와이프하고 인사를 하고 거기서 와인을 한잔 합니다. 와인을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유성으로 가요. 유성으로 가서 이건 이제 다 문자 메시지에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밥을 먹고 밥을 먹은 다음에 그 룸사롱 아까 말씀드린 2층에 있다는 그 룸사롱 있잖아요. 국군 요양소 뒤에 거기가 이제 주로 그 동네가 주로 가던 이준석이 오면 거기 또는 뭐 호텔 땡땡땡 이런 데를 갔었는데 거기가 다 문을 닫아가지고 의전하던 장의사가 아는 곳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이제 김 대표가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밖에 말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전한 곳이 무슨 뜻이냐라고 장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안전한 곳이 뭐
그 룸사롱이 다 안전하죠. 그게 뭔 소리냐 하면 아는 곳을 연결해 달라는 거예요. 밖에 말 안 나가고. 말 안 나가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는 마담들 아는 곳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통상 데리고 갔는데 그날은 문을 다 닫은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한 2층 이런 데도 다 닫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8.15 때는 호텔 리베라의 지하에 있는 주피터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주피터는 아는 사장님 그날 영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름아름해서 마담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영업하는 곳을 막 찾아서 유일하게 영업을 했던 주피터에 간 거예요. 거기도 룸사롱인가요? 그러니까 주피터도. 룸사롱이에요. 거기는 국내를 어기고 하는 데였네. 호텔 룸사롱이었는데 거기를 가서 이제 룸사롱 접대를 받고 이제 나와서 에코스 차량에 둘이 탔대요. 태웠대요. 둘이 태우고 둘이라는 게 그 누굽니까? 호텔 리베 둘이 이제 김성진 대표랑 이준석을 뒷좌석에 태우고 바로 코앞에 서로 맞붙어 있는 데가 유성관광호텔이거든요. 유성관광호텔. 리베라 호텔하고 유성관광호텔이 아주 가장 오래된 호텔들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 코앞이에요. 그냥 걸어서 1분 거리 1분. 근데 거기를 에쿠스 차를 태우고 주차장을 통해서 유성관광호텔 스위트룸을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호텔 입구에 딱 차를 대서 이준석을 내려줬대요. 그래서 그럼 이준석 내릴 때 그럼 김 대표는 안 내렸냐? 그랬더니 내렸대요. 내려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김 대표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그때 신혼이어서 집으로 가고 집에 들렸다 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와인 마시고 그래서 집으로 가고 이준석은 장의사가 모시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스위트룸에. 그리고 뒤따라온 다른 차에서 다른 여성이 이제 장의사가 또 내려와서 다른 여성 데리고 올라가서 방에 집어넣고 내려오는 것까지가 장의사의 역할. 그 지금 이 내용은 아까 문자 메시지라고 하셨는데 어떤 누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나온 겁니까? 이 내용은 사실 별도로 또 이제 확보한 건데 김 대표하고 장의사하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다. 어디 갔습니다. 어디에 차를 대시오 이런 것들. 그날 당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시간대별로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말한 그 김 대표의 그 그룹웨어 일정에는 안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그 그룹웨어는 사내 일정이어서 예를 들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 이중선 의원 미팅, 괄호 대전, 회사 방문 안함, 숙박, 아니면은 누구 시연, 플라즈마 공동 장비실, 어디 워크샵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8월 15일 날 이른바 성접대 이 부분은 아까 말한 문자 메시지를 지금 김성진 대표가 내일 경찰한테 조사하면서 제시하게 됩니까? 웬만한 건 사실 다 이미 제출돼 있고요. 이 문자 메시지 제출이 돼 있겠네요. 이미 장의사 통해서도 이미 많이 제출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장의사뿐만이 아니라 그 자세연에서 방송됐던 피해자라고 이 사건 피해자로 분류가 됐던 빠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전팀이 둘이었는데 그 장의사하고 김의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빠박이라는 분이 말하자면 대납한 분이에요. 오늘 이제 납부하신 분인데 이분하고 장의사하고도 계속 이제 문자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해요. 어디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의전팀이니까. 오늘 어디로 입금하십시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성적 대비 이런 거니까 회사 돈으로 돈을 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개인 통장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어디 마담한테 주거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이 또 김의사와 장의사 사이에 또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로 또 목록이 작성이 돼 있어요. 그 입금이란 건 그러면 회사 계좌 이런 게 아니고 누구 개인 계좌로 보내달라. 그럼 내가 그거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 장의사 계좌로 보내달라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의사가 주로 이제 납부를 많이 했어요. 김의사가 당신 개인 계좌에서 나 장의사의 개인 계좌로 돈을 좀 입금을 하라. 그럼 내가 뽑아서 마담한테 주겠다. 이런 구조인가 보죠? 그런 대략 그런 구조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김성진 대표는 회사 돈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이니. 그렇죠. 말하자면 이분들의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비롯한 정치권 고위직들의 좋게 말하면 의전 또는 후원 이런 것들을 정치적 후원 이런 것들을 투자를 받았다. 투자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입금 마담한테 줄 돈 입금한 게 투자고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투자 피해 목록으로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 투자라는 말이 참, 이준석은 네. 그렇게 그 돈에서 드러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금두꺼비 뭐 이런 거 롤렉스 시계 막 이런 게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준석은 성접대가 나온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네. 이 이준석 대표 본인은 근데 내가 뭐 네. 대전 갔으면 당연히 호텔에서 자는 거지. 뭐 호텔 들어간 걸 갖고 왜 난리냐 뭐 이런 이제 반응도 좀 하는데 어떻게 봐요? 그 부분은 네. 김 대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예. 뭐, 김 대표는 설명이고 뭐고가 없어요. 그냥 너무 명백한 팩트여서 네. 그냥 그거에 대한 반박이나 이런 걸 할 이유도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그 얘기할 쉽게 말하면, 뿐이에요. 네, 네. 그 왜냐면, 호텔에서,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왜냐면 호텔 그 이제 숙박할 때 그 접대 여성도 같이 들여보낸 거가 명백한 팩트니까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은 비즈니스 호텔이나 네. 그런 데다 숙박을 시키잖아요. 네네. 28살짜리를 그것도 그때 당시 뭐 고위공직자거나 네. 아니면 뭐 장관급 이런 것도 아닌데 네. 이 친구가 왜 스위트룸에 숙박을 하죠? 네. 네. 스위트룸에 혼자 숙박을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비용은 네네. 얼마가 비용 같은 게 나옵니까? 네, 비용이. 네. 네, 비용이 네. 보통 이제 룸사롱 접대만 하는 날은 그냥 한 80만 원 정도래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여성이 2차가 접대를 하는 날은 숙박까지 하면 대략 한 150에서 200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두 번의 접대, 그 두 번의 네. 접대마다 150에서 200씩 들어갔습니까? 네. 네, 그 정도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대강 한 170, 80 그 정도 되는 겁니까? 150, 200만 원 사이. 네, 네, 네. 두 번 다 네. 170에서 180만 원 사이 정도. 네. 그런데 네. 그 투자 피해 목록에는 이제 인정된 게 8월 15일께 130만 원이 인정돼 있어요. 네. 네. 그건 왜 이제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빠박이 그 빠박이가 나간 돈인 거예요. 아. 네, 김이사가 낸 돈이 130인 거예요. 아, 그럼 약간의 또 추가 돈은 장이사나 다른 분이 냈을 수도 있겠군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김 대표가 직접 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개인 간의 계좌 거래한 것도 지금 다 증거가 확보가 돼 있습니까? 네. 김 대표가 돈 지급한 건 있대요. 아, 돈 지급한 김 건 현금 대표가 뺀 거.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김이사 기준으로 130만 원으로 쓴 거는 김이사가 본인이 대납했는데 못 받은 돈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투자 피해 금액. 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총 200만 원인데 김이사가 그 중에 뭐 5, 60만 원을 김 대표로부터 돈을 보전을 받았다. 네. 그러면 그 이체 내역은 있다는 거죠. 아, 그럼 보전 이체 내역이 또 있다. 예. 네네네. 그러면 내일 구체적으로 이제 경찰 조사를 김 대표가 받을 때 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어느 정도 경찰이 확보를 했다면 내일 조사에서 좀 김 대표가 새롭게 제시를 한다든지 또 경찰이 굉장히 좀 그 어떤 그 방점을 찍고 받아내는 그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네, 김 대표는 이준석의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네. 이준석의 그 동선을 좀 KTX나 이런 걸로 좀 뭐 카드 내역으로 해서 좀 짜달라. 이준석이 자꾸 허위 진술을 하니까 네. 네, 그런 걸 좀 해달라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알선수재잖아요. 네. 알선수재는 사실 공여자는 판례를 보니 처벌을 안 하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고위공직자나 공직자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을 알선할 것을 또는 뭐 그것을 뭐 청탁할 것을 뭐 약속을 하면서 네. 뭐 이렇게 돈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러면 이제 성립하는 범죄인데 네. 그 이준석이 도대체 뭘 약속을 했냐, 무슨 혜택을 줬냐, 그 정도 힘이 있냐, 이제 이런 게 쟁점이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뭐 성접대는 장이사나 사실 김성진 대표는 관심사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팩트라서 네. 그냥 그걸 뭐 따질 필요가 왜 있냐는 거예요. 네. 그냥 이준석은 올 때마다 아무튼 룸사롱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 장이사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의전의 매뉴얼이라는 게 있대요. 네. 네, 다음날 아침에 꼭 전화를 해서 혹시 여성분이 뭐 실수한 건 없습니까, 위원님? 네. 밤새 괜찮으셨습니까? 이런 걸 네. 확인을 한다. 네. 네. 그 이준석 4번 대표 확인을 했다. 그 두 번 지금 접대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네. 장이사는 자동 녹음이에요. 전화 핸드폰이. 네, 네. 이준석 대표는 장이사의 폰에 뭐가 있을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잘 생각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의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녹음이. 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녹음이 기본이 아니라 네. 그
물어보는 게. 그래서 안보. 제가 장 이사님한테 왜 그걸 증거 확보하려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장 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서비스 정신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예의라는 거예요. 괜찮았냐, 만족도. 자,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안부를 뭐 물었더니 그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까? 너무, 그러니까 얼굴을 보진 않았지만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전화니까 말을 8월 15일. 네. 말을 8월 뭐라고 15일 했대요? 다음날. 너무 좋았다고. 너무 괜찮았다고. 네. 너무 좋았다. 너무 괜찮았다. 이사님 너무 좋았다. 좋았다는 게 아유, 괜찮습니다. 여성이 좋았다는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네, 그렇죠. 네. 네. 실수한 거 없다. 네. 실수한 거 없다. 여성이 실수한 거 없다. 네. 네. 요런 녹음된 것도 당연히 경찰에 다 들어갔겠네요. 네. 장 이사님이 이제 약간 뭐 밀당의 고수라서 얘기를 안 해줘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의전의 A2G만 얘기해 주시고. 네. 그런데 지금 녹음됐다는 건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동 녹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 그냥 개인 촉으로는 경찰에 장 이사가 그 부분을 제공했을까요? 어떻습니까? 했을 것 같아요. 그 19분 거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 그냥 그러니까 제가 자꾸 걱정이 뭐냐면 사실은 여론전을 하니까 이준석이 성적대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대중을 속이니까 그게 지금 다들 어처구니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장 이사님은 그냥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경찰이 그거는 그냥 팩트로 다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19분 녹음에도 본인이 예의하고 있으니까 이준석 목소리가 아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경찰이 이미 그러니까 성상납 부분은 팩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왜 그걸 걱정하냐고 자꾸 저한테 그래요. 언제 그 얘기를 했습니까? 네. 뭐 자주 전화 통화합니다. 만나기도 했고. 그러면 아까 지금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 19분 통화라는 거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19분 통화. 19분 통화는 2019년에 이준석이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 장 이사님이 김성진 대표도 구속돼 있고 아이카이스트는 망했고 이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좀 정치권에 좀 괘씸한 생각이 좀 드셨나 봐요. 왜냐면 이제 김성진 대표가 대단한 정치인들과 다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들을 다 어쨌든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주고 했던 걸 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1년 365일 같이 있었대요. 근데 김성대 대표 힘들 때 다 저렇게 나몰라라 하는 거 보고 이제 좀 많이 화가 났나 봐요. 장이사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 이준석한테, 특히 이준석은 성적대를 받은 놈이잖아요. 꼬맹이가. 그렇죠. 사실 의전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28살짜리가 이제 그렇게 허세 부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거 접대받은 비용은 돌려달라. 그거는 우리가 대납한 거다. 그러니까 돈을 내놔라라고 요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장 이사님이 그렇게 하신지 몰랐다. 그렇게 돈 내신지 몰랐다. 정말 몰랐다. 막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막 봐달라는 식의 대화를 한 게 19분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봐달라? 근데 자세한 또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경찰에 제출됐겠죠? 그냥. 그러니까 그게 제출돼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21년에 가세연 방송 이후에 뭐 통화하고 김철근, 김영기 변호사 뭐 이거랑은 아예 다른 오염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뭔가 긴장 타기 전에 통화한 녹음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요 제출됐다는 건 직접 이제 장 이사가 확인해 주었고. 한마디로 오염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청정 증거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내일 아까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조사에서 그냥 딱 세 가지. 예를 들어 김성진 대표가 내일 조사에서 경찰한테 이제 제시학을 해서 상황을 이제 진전시킬 딱 세 가지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그러면. 일단 성적대의 구체적인 장소, 뭐 일정, 그 2차 나간 경위 이런 것들을 신빙성 있게 진술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는 일관성과 구체성을 보는데 제가 이제 장이사 진술, 김성진 진술 밖에서 각각 만나잖아요. 근데 둘이 맞춰봤을 때 굉장히 일관성 있어요. 구체성. 그래서 이거는 팩트고 두 번째 이준석의 일정과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본인이 해왔던 행태와의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신빙성 있냐를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여러 명, 뭐 이준석은 혼자 아니라고 하지만 김성진 대표나 장의사뿐만이 아니에요. 경찰이 심지어 네. 아이카이스트 비서실 직원도 조사 다 했어요. 이미 2번이나 불려갔대요. 그 직원들은 그때 성접대에 관여한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성접대는 관여 안 했는데 회사 일정표에 있으니까 진짜 방문했나 회사. 진짜 회의했나. 네. 운전기사 뭐 다 조사했다는 거. 운전기사는 또 다 많이 접대 그 룸사롱까지도 막 데리고 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태우고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미 다 조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진술이 다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준석 혼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네네. 그래서 그건 명백한 팩트. 자, 근데 이제 알선 수재가 성립하려면 어쨌든 직무 관련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이 당시 고위 공직자도 아니었고 공직자였으면 뇌물이 되겠죠. 근데 뭐 공직에 관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느냐도 또 뭐 중요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뭘 청탁을 했는지도. 자,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냥 단순 성매매거든요. 그렇죠. 네. 성매매는 사실 뭐 공소시효 다 지났고, 그럼 뭐 범죄가 아닌 건 아니지만, 떳떳할 일도 아니고 정치인이. 그렇지만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공소권 없음이 더 가능성이 큰데, 알선 수재가 뭐 경합범, 그러니까 포괄 일죄로 되는 걸 전제로 지금 고발이 들어갔는데, 그럼 뭘 청탁을 했고 어떤 이득을 받냐에 대해서는 김성진만 진술할 수 있어요. 그게 내일 어떻게 나옵니까? 그 부분. 뭘 진술하실까요? 장의사도, 왜냐면 장의사도 모르고 몰라요. 도대체 무슨 이득을 받는지, 무슨 이득을 약속을 했는지. 그게 내일 우리는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근데 김성진은 꾸준히 저한테 초반에 2번 접견 갔을 때 얘기하기를, 이준석은 약간 좀 우스웠다라는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매달렸다는 식이었어요. 네, 왜냐면 본인이 이제 교육 사업을 사실 크게 하던 몇백억의 매출이 있던 굉장히 해외까지 수출하는 큰 사업가였고,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그리고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는 클래스 스튜디오라는 거의 페이퍼 컴퍼니 차려놓고, 비대위원도 몇 달 하다가 이제 거의 뭐 그냥 끝난 다음에 여기저기 기웃기웃할 때였단 말이에요. 정치인으로서도 사실 뭐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였고, 싸가지 없고, 커리어도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닐 때였고 자기한테 오히려 클래스 스튜디오 교육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개발자 미팅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아이카이스트를 자꾸 와가지고 사내 개발자랑 협업하겠다고 미팅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개발자도 제가 면담을 했어요. 사실이래요. 미팅하게 해주고 또 EBS 부사장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만나게 해줘서 사진 찍고 뭐 기재부 국장 만나게 해달라 해서 만나게 해줘서 연결해주고 그거를 다 오히려 김성진 대표가 해준 거예요. 이준석이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은 반대 상황이거든요. 반대네. 반대고 심지어 김성진 대표는 당시에 이제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정윤회, 정민회 형제 있죠. 그쪽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가까웠고 그래서 뭐 그냥 정권 실세들이나 국회의원들하고 교류를 하려면 박 대통령하고 교류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준석을 통해서 뭔가 이권에 접근하거나 이럴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 알선 수재가 뭐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것과 관계없이 이준석은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박근혜 파리를 오지게 했다. 자기가 뭘 해줄 것처럼 박근혜 파리를 했고 사업가인 김성진 입장에서는 박근혜 키즈였던 박근혜 비대위 출신이었던 이준석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올 때마다 의전하고 접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요구를 했고 후원을 요구를 했고 배나사 후원 요구해서 다 후원해줬고 심지어 얘가 새끼를 쳐가지고 손수조 연결해서 손수조도 접대를 하고 손수조 뭐 결혼할 때도 뭐 엄청나게 뭐 후원하고 뭐 별거 다 했더라고요. 손수조 기록도 엄청나더라고요. 이 친구가 새끼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파리를 오지겠다. 그래서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것만으로도 뭘 해줄 것처럼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알선수전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대표님 그 이준석으로 인해서 박근혜 파리로 인해서 뭔가 받은 게 있어요? 그랬더니 뭐 있긴 있대요. 뭡니까? 그래서 뭐 받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성접대를 받고 나면 태도가 확 달라진대요. 그냥 룸사롱 말고. 그래서 성접대를 몇 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받으셨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되게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팬이었나 봐요. 여성 리더로서 너무 멋지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7월 11일 날 왔을 때 룸사롱에서 박근혜 퀴즈인데 박근혜 대통령 시계 못 구하냐 나 너무 갖고 싶다 그랬더니 그거 자기도 못 구한다고 막 허세 부리고 이래서 냉정하게 냉랭하게 얘기해서 굉장히 서운했대요. 근데
다음날 성적대 받고 기분 좋아서 올라가더니 네. 그 다음번 내려올 때 7월에 내려올 때가 8월에 내려올 8월 때 15일 아니에요? 네. 7월에도 또 내려왔거든요. 한 번 더 네, 내려왔다. 근데 이제, 네, 근데 이제 성적대 받은 건 8월이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구해왔대요. 아. 네. 그게 그리고 또 저기 성적대를 또 받고. 아. 그거는 네. 알선수재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그쵸. 네.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러니까 실제로 공지에 관해서 뭔가 뭐 이렇게 이권에 있나 여러 가지 혜택을 실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뭔가 실현할 의사나 이런 약속만 해도 성립하거든요. 네. 알선수재는. 네. 근데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이준석이. 그다음 뭐 이제 잘해주겠다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네. 시계도 갖다 주고, 예. 그 시계를 네, 갖고 네. 있습니까 지금 김성진 대표가?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근데 집에 분명히 어디 있겠죠? 네. 그때는 시계를 네.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네네네. 시계를 아. 받았대요. 네. 아. 그러니까 어제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어제가 네. 박근혜 시계 받았다는 건 대단하네. 예. 어떻게 네, 구했다고 합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때 어렵다고 하더니. 예. 그것까진 못 물어봤어요. 어제도 네. 1시간 반 접견하는데 시간이 막 촉박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성접대를 했더니 냉랭하던 태도가 아주 호의적인 태도로 바뀌고, 그리고 이어 다음번 방문 때 본인이 갖고 싶다고 말했던 박근혜 시계를 갖고 와서 줬다. 이런 얘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이걸 본인이 어저께 뭐 얘기했다. 자기가 받은 걸 줬을 수도 있겠죠. 네, 뭐 어쨌든 간에 박근혜 시계 네. 성접대 받고 나서 다음번 방문 때 네. 줬다. 예. 그런 네, 얘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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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어제 그 얘기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평소가 아니라 작년부터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네. 이거는 추가 취재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위원님. 이거는 아마 관심 있으실 거예요. 네. 이준석 병역법 위반 관련해서 네, 작년에 네, 네. 고발되던 게 네. 반부패에 대해서 아직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수사 중입니까? 네, 수사 중인 걸로 기자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뭐 반부패대도 아니라고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그 민주당의 그 김남국하고 김용민 있잖아요. 네, 네. 거기 그 의원들이랑 한바탕 좀 이렇게 티키타카 하더니 잠잠해졌어요. 네. 그리고 이상호 고발뉴스. 네. 그리고 김어준이 잠깐 물더니 심지어 이상호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싸이 있잖아요. 싸이. 네. 싸이한테 미안해서라도 네. 이준석 반드시 대입시킨다. 이럴 네. 정도로 네. 네. 집요하게 파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시민단체 고발 딱 들어가고 나서 멈췄어요. 예. 재입 때는 38살인가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준석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밖에 안 되는데 네. 어떤 술수를 썼는지 싹 조용해졌는데 예. 이거 바로 취재 다 들어가고 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우연찮게 우연히도 그 병역법 위반 논란 내용이 뭐냐면 네. 예전에 강용석 변호사가 고발해서 무혐의였던 그 근무지 이탈 그게 아니라 네. 이준석이 병특을 하던 중에 뭐 네.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지식경제부 2010년에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장관님이 네. 한국형 스티브 잡스를 키우겠다. IT 꿈나무를 키우겠다고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이라는 거를 네. 첫 번째로 만들었어요. 2010년에. 네. 그게 이제 한 명당 거의 1억 원 상당의 지원이 네. 한 1년 정도 들어가서 해외 가서 공부도 하고 연수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자, 거기에 이준석이 뽑혀서 실제로 라스베가스도 갔다 오고 막 아무튼 온갖 혜택을 다 받았거든요, 친구가. 네. 근데 이건 이제 IT 꿈나무를 키우는 거고 스티브 잡스를 육성하겠다는 프로그램이어서 대학생, 고등학생, 네. 그리고 대학원생, 미취업자가 대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규정의 제한 조건에 취업자 안 되고 병역특례 안 되고 산업기능요원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일하게 학사 졸업생이자 병역특례 중이었던 네. 월급을 받고 있었던 이준석만 네. 그 프로그램의 멘티로 뽑혔어요. 네, 이게 고발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네, 지원 자격 제한에 있는데 뽑혔더니 이준석이 변명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화해서 혹시 나도 지원해도 되냐 하버드 졸업했는데 네. 그랬더니 된다고 해서 했다. 이게 변명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멘티로 뽑혔던 이준석이 뽑혔던 이 프로그램의 멘토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멘토단이 엄청 후덜덜한 이력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IT에 대단한 네. 사람들. 자, 거기가 이제 최경환 장관님이 30명을 딱 엄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1기 멘토단에 예. 30명에 바로 김성진 대표가 네, 한국 올림피아드 대상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이준석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카이스트 석사과정 중이었던 네. 20대 김성진 대표가 20대 멘티 딱 2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어. 멘토로 네. 들어가 있었어. 네네.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네, 멘토단은 멘티 선발 과정에 전혀 개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이준석을 작년에 실드 친다고 나왔던 멘토 한 명이 있었거든요. 네. 대학생 졸업생도 뽑을 수 있었다라고 네. 사후적으로 뭐 결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멘토는 선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다. 네.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최경환 장관실 측에 당시 유승민이 힘을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이쪽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굉장히 네. 지금 이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어저께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김성진 대표가 이제 조사를 받게 되니까 이준석 네. 대표의 뭐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뭐 김성진 대표한테 뭐 좀 회유나 압박을 했다. 뭐 이런 설도 있었는데 그 혹시 뭐 김성진 대표한테 들은 게 있습니까? 예. 네네네. 일단 뭐 팩트는 그 안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했고 밖에 있는 가족한테도 전화를 하기도 했대요. 가족이라는 건 김성진 대표의 가족?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좀 해줄 수 있겠냐. 네. 왜냐면 뭐 거짓말 또는 네. 어쨌든 사기 피의자로 지금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너의 말에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준석이 하도 거짓말을 치니까 네네. 너는 그렇게 몰고 가기도 한다. 네. 이걸 밝혀줄 수 있냐? 네. 라고 했더니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네. 했어요. 네. 네. 이제 전달해준 사람들의 신뢰관계 문제 때문에 자기가 네. 뭐 서신이든 전화든 네. 공개를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네. 회유와 협박이 너무 심해서 변호인인 저에게 이제 전달을 했고 말을 했고 그분의 방법이나 어떤 증거에 대해서는 외부 폭로할 수 있는 공개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겠다. 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게 어제 제가 접견해서 이야기한 회유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나한테도 네, 들어왔고 네. 가족이라면 뭐 부인입니까? 부인한테 그거 했다는 제가 거죠? 알기로도 와이프예요. 네. 부인한테. 그러니까 부인한테도 네. 회유와 압박을 했는데 혹시 뭐 그래도 어떤 식으로 회유와 압박을 했는지 뭐 한두 가지 네. 정도만이라 좀 들으신 게 있으면. 네. 네, 뭐 가장 큰 게 가석방이에요. 가석방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9년형을 받았는데 6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형기에 뭐 보통 한 70% 정도 채우면 네네. 가석방의 네. 대상이 돼요. 네. 모범급. 네. 근데 한 내년쯤 되면 이제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뭐 회유 협박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또 젊은 미래의 정치인 네가 협조해주면 가석방에 힘써주겠다. 그 조사에서 좀 이준석한테 불리하게 안 해주면 가석방 될 수 있게 협조해주겠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구체적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네. 경찰 조사에 묵비권 행사해라. 네. 그리고 윤리위 측에 갖다 제출할 수 있게 성접대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라는 서신을 하나 써달라. 서신 써달라. 네, 이 두 가지를 해달라는 게 묵비권. 조사에서는 묵비권, 그리고 윤리 제출할 수 있게 성접대가 일체 없었다 그런 건 라는 서신을 써달라. 이 두 가지를 해주면 그러면 가석방 힘써주겠다. 자, 이게 이제 회유 내용이고 협박 내용도 가석방이에요. 협박 내용은 뭡니까? 뭐 징계 안 되면 너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냐, 이준석 후폭풍? 가석방 가석방 이런 거 절대 안 될 텐데 그 후폭풍 너 감당할 수 있냐,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이런 회유와 협박 메시지를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본인에게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부인을 통해서도 전달하고 그러니까. 네. 그 전달한 알기로는 부인은 뭐 어쨌든 통화 목록이라도 통화 기록이라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김성진 대표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지를 안 밝히고 신상도 안 밝히더라도 최소한 통화 기록이라도 나한테 달라. 뭐라도 좀 달라. 왜냐하면 너의 말 자체에 신뢰도를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준석이 지금 이런 짓까지 한다는 거. 왜냐하면 사실 김철근 내려보내서 그 장의사한테 요구한 것도 딱 똑같거든요. 그런 사실 없다라는 확인서를 요구했어요. 네. 그다음에 가석방 회유도 그때 얘기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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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장 이사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그렇구나.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 사실 없다라는 진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서신이나 네. 진술서를 굉장히 원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메시지, 그렇게 가석방 힘써주겠다, 묵비권, 그 다음에 뭐 서신 써달라. 이 지금 한 사람들은 이준석 측근입니까? 예, 측근으로 확인됩니까? 측근을 아니면 자처했대요. 측근을 네, 자처하는 측근임을 사람들이 자처했대요. 예, 김성진 네, 대표한테 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김성진 대표가 네. 우리 김소연 변호사한테 어제 접견에서 얘기했다. 어제 접견에서. 예. 어제 접견에서도 얘기하고 지난번 윤리위 열리는 날 하는 접견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 며칠이더라? 22일 날. 28화죠. 28화 날. 예. 아니, 22일. 22일 날, 네. 윤리 다녀옵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어제 중요하다기보다 눈에 띄는 발언이 뭐 이준석 대표가 간장 그러는데 진짜 찐간장은 나 김성진이 조사받는 게 찐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찐간장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한 그건가요? 네, 제가 예전에 제가 나간 채널 유튜브에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법을 모르니까, 재판의 과정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이준석을 비호하는, 2030을 자처하는 몇몇이, 네. 방송 나가서 떠들기를, 객관적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 성상납 허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데, 네. 자, 이거는 성매매, 피해 여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해요. 네. 자, 그런데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성매매는요, 우리나라에서 범죄입니다. 네. 범죄 벌써 15년, 20년 더 됐어요. 네. 성매매 특별법 생겨서. 그렇게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네. 성매매 피해 여성은 없어요. 네. 성매매 피해 여성은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준석이 강간이라도 했다는 얘기예요. 했냐고 의심하는 얘기입니다. 성범죄 피해 여성이 없는지 얘기를 하면서 무죄 추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법을 모르니까 엉터리 방터리 얘기를 하는데 피해 여성도 없는데 증거도 없이 그렇게 무죄 추정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일단 틀린 말이다. 이 사건은 성매매가 포인트가 아니라 성접대 알선수재, 말하자면 뇌물제한 영역이다. 자, 이 뇌물제한 영역의 객관적 증거이자 직접 증거는 진술이에요. 진술 증거가 객관적 증거이자 직접 증거예요. 증거는 진술 증거와 비진술 증거로 나뉘는데 이 상황에서는 진술 증거가 직접 증거예요. 접대한 사람들의 돈을 낸 사람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이게 목격 진술이 아니라 경험자의 간접 진술이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직접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그냥 있는 사건이지 증거가 없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김성진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서 또는 다른 운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진술은 간접 진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또는 다른 또 장제원, 또 간장이라고 표현한 안철수 대표와의 티키타카 이런 거는 물간장일 수 있다. 너의 정치적 싸움에 있어서 흐리멍텅한 뭐일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직접 나선 이상, 직접 당사자인 내가 직접 나선 이상, 내가 진술하기로 작정을 한 이상, 너는 이제 찐간장의 맛을 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준석은 못 빠져나가요. 네,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가 어쨌든 경찰이 김성진 대표를 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됩니까? 이제 7월 7일 윤리위가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일단 윤리위에는 제가 알기로 법조인이 3명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조인의 기준으로는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부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을지언정 증거 위조나 범인 도피 교사 또는 위계양 공무집행 방해 또는 교사는 최소 성립하기 때문에 윤리위 차원에서 법조인들은 무조건 제명 또는 탈당 권고를 결정을 할 거고요. 중징계를 할 거고 나머지 비법조인들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스크래치예요. 이준석 검색하면 무조건 성상납. 이준석 검색하면 성상납. 유성 룸싸움. 자, 이준석은 각서. 정치를 집권 여당의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되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는 친구가 무조건 성상납 이렇게 프레임 씌워져 있는데 이미 자체만으로도 끝났다. 정무적 판단. 다 정무적 판단하라고 하는데요. 2030 표 있는다고. 자, 정무적 판단. 도덕적, 윤리적 판단, 법적 판단, 정치적 판단 모든 것을 다 포함해도 이준석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헌법주의자 윤석열이 지켜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렇죠. 자, 법치주의의 기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요. 네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어 그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가동하겠다라는 주의자거든요. 그렇죠. 자, 헌법주의자가 법치주의 시스템 안에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가는 것을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제2의 조국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윤심의 향방도 당연히 이준석은 아웃이다. 네. 네. 그건 본인의 추정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그러나 네, 네. 당내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겠죠, 대통령으로서는. 예, 예. 네. 다만 근데 그렇지만 제 지금 생각에는 내일 김성진 대표 조사한 게 7월 7일 윤리위 이전에 뭐 공개가 된다든지 아니면 경찰이 그걸 갖고서 구체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든지 뭐 이래야지 이게 윤리위가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됩니까? 네. 윤리위는 법적 절차가 아니어서 전혀 그 경찰과 연동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네네. 네. 경찰에 제출된 웬만한 증거를 증거가 이미 고발장 이런 것들은 특히 방송 내용은 윤리위에 다 제출돼 있는데 이번에 내일 진술하고 나서 제가 모든 자료 취합해서 7월 7일 이전에 윤리위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아, 그 네, 조사받은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경찰과 상관없고. 네. 조사받은 내용을 우리 변호사님이 취득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의견서 작성하고 또 그 김성진 본인이 제출해달라고 한 자료들을 지금 밖에서 취합을 많이 해놨거든요. 네, 그거는 경찰에도 제출할 거지만 윤리위에도 제가 제출할 거예요. 혹시 내일 조사받을 때 같이 입회하시나요? 네네네. 아, 그러면 뭐 본인이 발표하실 수가 있겠군요. 직접 옆에서 보고 들으니까. 네. 네네. 그래서 제가 브리핑 일정을 네, 오전 조사 끝나고 12시 그리고 오후 조사 끝나고 4시 50분 이렇게 공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뻗치게 한다고 하셔가지고. 아이고 내일 아주 그거 난리가 나겠구나. 네. 그게 네, 서울구치소죠. 고생하시지 말라고. 네. 네, 서울구치소. 우리 김 변호사님 내일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 아주 조사 변호사로서도 소임을 충실히 다 하시길 바라고 또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가감 없이 이렇게 기자들을 통해서 내일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2013년에 왜 도대체 김성진하고 이준석은 서로 연락을 하게 됐냐 하면은 아이카이스트가 2011년에 창업을 했는데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가 아이카이스트 창조경제 이런 것을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주목을 받게 됐고 그때부터 기업가인 이제 김성진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한 번만 우리 기업을 방문을 해주면 창조경제라는 것에 지금 뚜렷한 어떤 아이템이 없는 박근혜 정권에 자기가 정말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라는 욕심에 대통령님께서 한 번만 제발 방문해 줬으면 하는 게 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한두 달 백방으로 알아본 끝에 이준석이 젊은 청년 비대위원이라는 것을 비대위원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회사 소개를 했더니 그때 이제 멘토님이시죠 라고 하면서 아는 체를 해서 그렇게 약속을 7월달로 잡고 그 첫 만남이 7월 11일이고 그 당일날 성접대가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네가 좀 생각을 해봐라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두 명의 사람을 들이대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힘을 써보겠다 안내를 했고 이제 누구누구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게 아마 알선수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준석이 방어 논리를 또 만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고를 먹어서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너무 재밌어요 일단은. 그리고 너무 이제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준석은 적당히 뭐 신지혜나 진중권과 토론하는 수준으로 범죄를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 정말 체포영장 나갈 수도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진술이 구체적인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뭐 예를 들어 뭐 CCTV도 있다고 하는데 그 좀 구체적인 증거가 어떤 뭐가 있었나요? CCTV는 우리 그 김성진 대표는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장 이사가 뭘 갖고 있는 게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이사님은 저도 계속 꼬시는 중이거든요. 좀 내놔라. 근데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장 이사님이 제출하고 또 수사 목록에 있었던 게 꽤 많아요. 여러분들 다 못 보셨겠지만 문자 메시지가 주고받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거 하고
이제 오늘 김성진 대표가 제출한 것이 삼각관계가 다 맞아떨어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네, 내일도 지금 김성진 그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서 그 서울경찰청 조사가 있다고요? 네, 오후부터 하는데 뭐 야간 조사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정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경찰이 엄청나게 지금 그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변호사님이 보실 때도 좀 경찰청에서 좀 수사 의지가 보이나요? 뭐 일반 사건들, 형사 사건들 입회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네. 네, 근데 뭐 확실히 광역 수사대, 광역 경찰이 네. 사건 파악을 하고 이제 뭐 깊이 들어가는 게 남다른 것 같긴 해요. 대단히 실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뭐 네네. 또 어떻게 경찰청에서 에이스 분들이 나서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다 하시고, 네, 정말 의지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그 뭐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제 그 나오셔서 조사 나오셔서 한 내용이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많이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준석과 그 형 동생 하는 국회의원, 형 동생 하는 기업인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언론에서는 뭐 네. 김상민 의원이다, 뭐 유재욱 뭐 나모 파트너즈 대표다, 뭐 이렇게 많이 언론화도 되고 이렇게 그 되고 있는데 네네네. 특히 저도 사실 얘가 유재욱이 왜 이렇게 귀에 익은 이름이지 하다 보니까 이게 이분이 그 버닝썬하고 연결되는 그분이더라고요. 아, 네. 일단은 좀 정확하게 제가 진술 들은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형님 동생이 아니라, 형님으로 모시는 국회의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김 의원에 대해서는. 네네. 네, 이준석이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리고 류 대표에 대해서는, 하버드 동문이다. 그리고, 이쪽이 더 확실하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올케인 서모 변호사와 막역하다. 아, 그쪽, 그러면 그 서모 변호사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그 네. 박지만 회장님의 부인 서양희 변호사.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때는 그분 말 통하면 다 통한다고 했다더라고요. 전 잘 모르는데. 네네. 네네. 그래서 그쪽하고 굉장히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류 대표 쪽이 더 확실하다라고 자기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이 무섭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류 대표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을 해보니까 나모 파트너스 아니 네모 파트너즈 대표였고 2019년에 승리, 유인석 이런 버닝썬 사건 있잖아요. 네. 네, 그 사건에 배우로 지목된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된 당사자입니다. 아, 음. 그 사실 저희도 예전에 그 이제 그 김성진 대표와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계속 그 연락을 주고 받았을 때 네. 사실 그 박지만 회장의 부인 서양희 변호사를 이준석이 굉장히 잘 연결할 수 있다, 잘 안다, 뭐 이런 말을 했었다고 저희가 좀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바가 맞아요. 있었는데, 옛날에 가세현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결국은 이 연결고리가 결국은 그 네모 파트너즈 유재욱 대표를 뜻하는 거였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버드 동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검색을 좀 다 해봤거든요. 네, 해봤더니 2013년 그쯤에 6월쯤, 2013년 6월 11일자 기사를 찾아보면은 패션그룹 형지 아시죠? 네네, 유명하죠. 네, 그 패션그룹 형지에서 미래창조위원회라는 걸 발족을 했어요. 네네. 저는 약간 사기업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조금 신기한데 그것도 패션 뭐 이런 네, 업계에서 그 발족을 했는데 거기 현판식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자문을 맡은 사람들이 손수조, 네, 이준석, 네. 유재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진에도 나오고. 아, 네, 그리고 이제 손수조가 여기저기 다 등장하는데 네. 손수조, 김상민 의원, 뭐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누리당 때 청년 뭐로 또 네, 같이 활동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네네. 여러 가지로 뮤추얼로 다 겹치더라고요, 활동들이. 아, 그 형지라고 하면 예전에 무슨 김성주 대표인가 뭐 여자분 그 뭐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되게 활동 많이 했던 그분 있는 그곳인 것 같네요, 진짜.
네, 저는 어. 사실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지금 네. 이 기사에서는 네. 뭐 위원장 그 미래창조위원회 위원장이 뭐 최병호 회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누가 사장이고 누가 뭔지는 저는 사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기사 한번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찾아보시면 네,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